당신이 번 돈으로 우리 부모님 생활비 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그래? 당신은 나랑 결혼했으면 내 집안일도 책임져야지 이 정도도 못해? 그럼 내가 왜 당신이랑 살아? 니까짓 게 뭔데? 감히 내 아들을 버려?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망쳤으니 이혼 같은 소리 집어치우란 말이야. 더 이상 당신들이 기생충으로 살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제발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세요. 제 이름은 최미정, 30 중반의 나이에 뷰티 사업으로 꽤 성공한 여자였습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했지만 저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이제는 어엿한 직원들을 둔 중소기업의 대표가 되었죠. 남 부럽지 않게 경제적으로 자립했고 탄탄한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들과 소통하는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저는 일과 사랑에 대한 나름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제 인생은 흔들림 없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동호회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바빠 피곤해할 때면 말없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고 제가 아이디어를 낼 때면 언제나 경청하며 지지해 주었죠. 그의 섬세한 배려와 든든함에 저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 이 남자라면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야. 그런 확신이 들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듯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시댁 방문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시부모님은 친딸처럼 저를 살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알아보고 잔뜩 차려놓으셨고 시아버지는 제 사업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미정아, 네가 우리 아들 짝이라니 정말 복덩이가 따로 없구나.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 이 가정이라면 평생을 의지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따뜻한 사랑 속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그들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아버님은 미안하지만 우리는 집도 예단도 혼수도 준비해 줄 여유가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지만 그래도 버려온 시기인가 보다.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면 되지 하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상기된 얼굴로 제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정아, 사실 우리 집에 1억이 넘는 빚이 있어.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1억이 넘는 빚이라니. 그것도 결혼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갑자기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결혼이 맞는 걸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하지만 내가 다 갚을 거야. 너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우리 사랑만 있다면 괜찮잖아. 저는 그 간절한 눈빛에 흔들렸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괜찮다는 어리석은 믿음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넘어가 제 사업 수익으로 결혼 비용, 집 마련, 그리고 혼수까지 전부 부담하며 그렇게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제가 몇 년간 밤샘하며 모았던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었지만
저는 그들의 소유 없다는 말이 그저 잠시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고 노력하면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생활비를 반반씩 내자고 굳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월급을 받아서 단 1원도 저희 생활비에 보태지지 않았고 매달 100만 원씩 시댁에 고스란히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100만 원은 시댁 빚을 갚는 데 쓰이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댁의 생활비였습니다. 제 가슴은 배신감과 황당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야, 왜 월급이 우리 생활비로 안 들어오고 다 시댁으로 가는 거야? 우리 생활은 뭘로 해?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생활비 좀 보내는 게 그렇게 아까워. 다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올 복이야. 그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결혼 비용과 집, 혼수까지 다 하고 시댁 빚까지 감당했는데 이제는 생활비까지 제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는 전화로 제게 감사 인사는커녕 돈을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 듯 요구했습니다. 미정아, 이번 달 생활비 왜 이렇게 늦었니?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그리고 지난달보다 10만 원 적게 보냈더라? 우리도 요즘 살림이 빠릿해서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겨우 삼켰습니다. 저도 밤낮 없이 일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마치 자신의 돈이라도 되는 양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제게 말도 없이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남편의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중요한 결정을 해버린 남편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왜 회사 그만뒀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내가 당신 따라서 뷰티 사업 구상 좀 해볼까 해서 쉬면서 생각해보고 싶었어.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혹시나 남편이 정말로 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인가 하는 희미한 기대감에 그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을 관뒀으니 시댁에 돈 보내는 것을 딱 3개월만 더 하겠다고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매달 전화를 걸어 미정아, 우린 니들이 돈을 보내줘야 살아. 잠시만 더 도와줘. 라며 감정적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마치 제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또한 미정아, 부모님은 우리 둘이 모셔야지.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줄게. 딱 3개월만 더 해드리자. 응? 이라며 저를 부추겼습니다. 저는 남편의 설득과 시어머니의 호소에 결국 한 번 더 3개월을 연장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제 사업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오직 사업의 성공만이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을 짜고 고객들과 소통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피난처이자 활력소였습니다. 제 손으로 키워온 회사가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으려 작정한 듯 했습니다. 그 시기
제 회사는 내부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격리 직원이 저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초반에 알아채지 못한 탓에 규모는 어마어마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직원은 저희 회사의 핵심 디자인과 기술 정보까지 빼돌려 경쟁업체에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표님, 피해금 확인된 것만 2억 이상입니다. 디자인 유출도 심각해서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냉정하고 건조한 한마디는 제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습니다. 제 손으로 땀 흘려 키워온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저의 수입은 0이 되었고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절망감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의 첫마디는 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바랐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은 누가 벌고 우리 엄마한테 돈은 누가 보내? 갑자기 당신 회사 망해버리면 난 어떡하냐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업체 걱정은커녕 저의 고통과 상실감은 그의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일하고 제 모든 것을 바쳐 이룬 성공을 그는 그저 자신과 시댁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에 하루하루 무너져 갔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제가 가장 힘들 때 외면하는 모습에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텅 빈 지갑과 빚더미에 앉은 현실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정신 차려야 해. 수없이 되뇌었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남편은 퇴사 이후에도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업에 실패했으니 이제 자신이 가장이 되어야 한다며 어깨에 힘을 주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당신이 잠깐 쉬는 동안 내가 집안일을 좀 해볼까? 뻔뻔하게 말했지만 그가 하는 일이라곤 낮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고 그럴수록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혐오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정아, 이번 달 돈은 왜 안 들어왔니? 네 남편이 회사 관뒀으면 네가 더 벌어야지. 나 카드값 내야 하는데 네가 알아서 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쳤던 결혼은 철저한 기만이었고 저의 인생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 관계를 끝내야 해.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와 함께 인생을 걸 동반자가 아니라 저의 성공과 희생에 기생했던 기생충 같은 존재였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회사와 기생충 같은 남편, 그리고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시대까지 저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마침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저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혼해.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자. 그는 마치 제가 자신에게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격분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아줬는데 당신 회사 망했다고 나까지 버리려고 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의 적반하장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버텨왔는데 오히려 제가 이기적이라니요.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딩동벨 소리에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을 버리려고 해? 우리 아들이 몇 대 독자인지나 알아? 니까짓 게 뭔데 감히 이혼을 입에 올려? 시어머니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뺨은 화끈거렸고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 물리적인 폭력과 극심한 모욕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오래도록 저를 괴롭혔습니다. 비틀거리며 주저앉은 채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토록 오랜 시간 사랑을 갈구하며 지켜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한순간에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지옥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 제 안에 알 수 없는 분노와 투지가 솟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동시에 제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제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과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집에 들어선 언니는 상황을 직감했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을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내 동생한테 손대지 마. 어차피 이 집은 내 동생 명의야. 어디 감히 남의 집에서 폭력을 휘둘러. 언니의 단호한 목소리와 강력한 태도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언니는 저를 부축해 일으키고는 두 사람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언니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언니와 형부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아무런 기여도 없었다는 점, 오히려 시댁에 돈을 보냈다는 증거, 그리고 시어머니의 폭력 행위, 제가 혼자 결혼 비용과 생활비, 시댁 지원까지 감당했다는 모든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편에서 강력하게 변론해 주었습니다.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졌지만 결국 이혼은 성립되었고 저는 위자료와 일부 재산 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저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악몽이 끝난 듯 했습니다. 막장 드라마 같았던 결혼 생활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를 억압하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끝났지만 지난 악몽 같은 기억들은 여전히 저를 짓눌렀습니다.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친정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미정아,
너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라고 말해주며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옥 같던 인연은 그리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비를 쫄딱 맞은 채 무릎을 꿇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해 보였습니다. 미정아,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정말 정신 차렸어. 제발, 다시 시작하자. 응? 우리 좋았잖아. 그는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처절한 모습에 잠시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지난 시간 그에게 당했던 배신과 모욕, 그리고 시어머니의 폭행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이제 나는 나를 지킬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더 이상할 얘기 없어.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저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계속 집에 가지 않고 문을 두드리자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접근 금지 신청을 넣고 연락처도 영원히 차단했습니다. 그의 처절한 후회는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후 백수로 방황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가 그토록 목숨 걸었던 시댁의 작은 호프집마저 경영난으로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골 손님들이 떠나고 가게가 문을 닫자 길거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를 폭행했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동네의 며느리 폭행범으로 소문이 나 망신까지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도움으로 작은 목걸이 공방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망가진 회사의 폐업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빛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아름다운 주얼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고객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며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SNS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저의 공방을 홍보했고 진심을 담아 소통했습니다. 저의 디자인은 다시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점차 고객층을 늘려갔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다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분과 통장을 철저히 제 소유로 관리했고 사업 파트너 선정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저는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저의 목걸이 공방은 어느덧 어엿한 주얼리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저는 새로운 직원들과 함께 다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사랑하고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비록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았지만 그 끝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사연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